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파이널 에디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받아쓰기 중요성에 관해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받아쓰기는 이렇게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 만한 분량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별도로 만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습게 보고 간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동안 한국의 공교육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받아쓰기를 시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베껴쓰기 숙제를 2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2, 3일에 한 번은 받아쓰기 테스트를 합니다. 영어 학습을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베껴쓰기와 받아쓰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받아쓰기에 대해서 그간 검토된 한국의 단행본들은 거의 스치고 지나가는 수준으로만 언급하고 있어요. 너무 구시대적인 방식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누구나 알고 있어서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어서일까요? 윤 선생 영어교실은 받아쓰기 효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받아쓰기를 하면 단순히 철자를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늘려주고 또 빠르게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또 받아쓰기가 문법의 체계를 익히는 것을 돕는다고 합니다. 문법의 체계를 습득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원어민 음성이 녹음된 CD를 듣다 보면 약하게 발음돼서 잘 들리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들어서 의미만 파악할 요량이면 원어민이 강세를 주어서 발음하는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들어도 의미의 많은 부분이 파악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원어민이 강세를 두는 부분만 듣게 되는 경우에는요, 문법적인 지식을 함께 얻기가 다소 곤란합니다. 스르륵 지나가는 속에서 문법적인 패턴을 찾아서 익히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받아쓰기를 하려면 듣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온 신경을 집중해서 강세가 없어도 또 아주 작은 소리라도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 물론 많이 하다 보면 그 소리겠지 하는 부분들이 생기지만 그 수준이 되려면 벌써 꽤 많은 양을 받아 썼다는 겁니다. 전치사, 관계사, 조동사, 관사 등등이 아주 약하게 발음이 되고요. 동사의 변화형 끝부분이 잘 잡히지 않아요. 온 신경을 기울여서 정확히 받아쓰고 또 틀린 부분을 확인하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을 찾게 될 거예요. 그 패턴이 결국은 문법인 거고 받아쓰기를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법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윤 선생 영어교실의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언어교육 방법론 분야의 권위자인 네이션의 이야기를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윤 선생 영어교실이 하는 이야기는 이분들도 다 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받아쓰기가 컬러케이션, 연어, 그리고 컨스트럭션, 문장 구조를 익히는데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이션의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연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짝지어서 연결해서 쓰는 단어들이에요. 헤비 드링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왜 드링커 앞에 헤비라는 단어를 붙여서 술고래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논리적인 연원을 추적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들 쓰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동사들도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문제는 그냥 받아들여서 써야 하는 이 언어가 한국인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단어만 따박따박 암기하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영작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연어의 한쪽에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를 넣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로는 그렇게 쓰이지 않는데 말이죠. 원어민이 의미를 캐치하는데 아주 약간의 시간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작문을 하면 원어민 작문 선생님은 바로 밑줄 칩니다.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받아쓰기로 연어가 잡히는 이유는 간단해요. 불러줄 때 3개에서 7개까지의 단어를 한꺼번에 불러주고요. 그걸 받아 적게 하니까 연어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단어만 따박따박 외워서 독해하기에만 골몰케 하는 나쁜 영어학습법은 정말 여러 가지로 영어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지양해야 돼요. 하지만 수능을 코앞에 둔 학생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받아쓰기가 문장 구조를 익히는데 효과적이라는 말을 풀어서 생각해 볼게요. 받아쓰기는 3개에서 7개 정도의 단어를 읽어주고요. 아이가 받아쓰도록 하는 활동이에요. 아이들에게 3개에서 5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들로 쓰인 책을 받아쓰기 시키는 경우에는요.
문장을 받아 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문형을 익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의 영어 수준이 향상돼서 긴 문장을 받아쓰게 되면 전체 문장을 한 호흡에 받아쓸 수 없으니까 구나 절 단위로 끊어서 받아쓰게 됩니다. 결국 구나 절을 사용하는 문장 구조를 배우게 되죠. 받아쓰기가 연어와 문장 구조를 학습하는 데 매우 좋은 방법이라는 네이션의 주장을 제 식으로 바꾸면요. 덩어리 지어서 학습시키다 보니까 연어도 잡게 되고 또 문장 구조에도 익숙해진다는 말이 됩니다. 덩어리 학습의 중요성과 함께 스피킹 부분에서 별도로 다룰 건데요. 그 덩어리 학습을 받아쓰기가 도와줍니다. CD의 원어민은 책을 의미의 덩어리로 끊어서 읽어주고요. 그 끊어서 읽어주는 것을 받아쓰다 보면 덩어리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조양호 씨는 학생들이 받아쓰기를 함으로써 연음과 축약, 또 리듬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다고 합니다. 연음과 관련해서 한국어를 예로 들면 아이들이 받아쓰기를 할 때 소리 나는 대로 써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소리가 밖에라고 나지만 쓸 때는 밖에라고 써야 하는 경우죠. 연음은 영어 듣기와 말하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조양호 씨의 주장은 주의 깊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한 가지 장점을 더 이야기하자면 그림 동화의 대화체 문장을 받아쓴 경우에는요. 암기가 되면 바로 말하기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다음 동영상에서는 받아쓰기와 베껴쓰기의 시작 방법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